예,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차니쌤도 또 인상적인 내용 있으면은 또 한 군데 또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 페이지가 달라서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제, 어, 수업 시간에 같아요. 수업 시간에 카인과 아벨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 신부님이 높게 막 펼치기 시작하는데, 이 순간 나는 일종의 감동과 경고 같은 것을 느꼈는데, 앞쪽 걸상 옆에서 데미안이 나를 지켜보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인상은 진지하면서도 조수를 잡고 있었다. 그가 나를 바라본 순간 나는 퍼뜩 깨어 신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대로만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다르게 볼 수 있고 그의 말이 비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에 데미안과 나는 소통했다. 같은 영역에 두 영혼이 함께 속하고 있다는 공감을 느끼자마자 마술처럼 그것이 공간적인 것으로 옮겨져 갔다. 나는 내가 스스로 그렇게 했는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지 기억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자리를 바꿔갖고 데미안이 나중에는 앞에 왔다가 옆에 딱 앉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어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 들었고 제가 뭐 하나님 믿지만 데미안이 굉장히 마음을 많이 해서 엄청난 영적 세계는 아니지만 뭔가 하여튼 싱클레어보다 높은 수준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 학생들 중에서도 그래도 싱클레어가 데미안이 보기에는 좀 더 조숙하고 생각이 많아서 똑똑하고 그래서 데미안이 자기의 뭐 제자는 아니지만 자기 그렇게 뭔가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영혼들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데미안 싱클레어 저 뒤에 가면 하는 말이 나는 너가 생각도 많고 뭐 그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너랑 이게 잘 지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음, 데미안이 앞에 앉아 있고 싱클레어가 뒤에 앉아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갑자기 둘이서 소통했다. 그럼 좀 약간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치? 일반에서 못 이루는 세계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공간적으로 옮겨가서 어, 음, 아무튼 이제 내가 딱 쳐다보면 그 사람도 쳐다보고 나중에 손가락으로 이제 데미안이 내가 누구를 하면 다 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딱 쳐다볼 때,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런 건 대단한 것 같아요. 저게 그가 돈 버는지 난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기했어요. 그래서 데미안은 속삭이는 말로, 하지만 독삭이는 말은 아니지만 표시한 눈빛으로 싱클레에게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뒤돌아보게 할 거야. 이러면서 손가락 딱 하면 뒤돌아보고 그 사람이. 그래서 데미안 싱클레가 엄청 그런 일에서 데미안을 따르지 않았을까. 그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굉장히 그래서 이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되고 싶어 했던 자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데미안이 도대체 누굴까 생각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싱클레어가 만약에 헤르만 헤세라고 하면 데미안 같은 사람이 헤르만 헤세의 주위에 있었나?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또 다른 나의 자아 그 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발전된 자아가 데미안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아무튼 그 하고요. 또 뭐 먼저 하세요. 예. 그, 하여튼 뭐 이런 글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라든지 네, 이제 뭐 젊었을 때 보면은 되게 어른스러운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는 뭐 이럴까 저럴까 막 갈팡질팡 하는데 되게 이렇게 어른스러운, 특히 뭐 음, 어른스러운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뭐 벌써 모든 걸 다 통달하는 것처럼 저렇게 맞아요. 어른스러울까, 이제 이런 게 되게 이제 뭐 음, 이해하기 어렵고 부럽죠. 뭐 음, 한마디로 이제 음, 그런 친구들도 생각이 나오는데, 뭐 그렇게 이제 모범이 되는 그런 어떤 친구처럼 뭐 그 당시 싱클레어 그리에게 뭐 그렇게 이제 비춰주는 뭐 그런 존재겠죠. 롤 모델이자 데미안은 싱클레의 어떤 롤 모델이잖아요. 성과 네, 악에서 이제
무엇이 선이고 아까 같이 뭐 카인과 아벨이라든지 그 예수 양 옆에 선 그 강도라든지 뭐 그것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어떤 그만큼 자기 어떤 주관이 뚜렷한 거 아니에요. 어떤 뭐 사리 판단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자기 어떤 그런 개성이 뚜렷한 그런 것을 이제 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뭐라 했던 어떤 성숙 뭐 하여튼 그런 면이 이제 엿보이는 뭐 데미안이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좀 신비주의적인 그런 면이 있잖아요. 어떤 진짜 뭐 사람을 진짜 어떤 약간 뭐 초월적인 그런 면에서 사람을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목사로서 그 인도에서 많이 파견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뭐 인도 서적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많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르만 했어도 그 인도 철학에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뭐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헤르만에서는 약간 동양적인 그런 어떤 뭐 그런 사상이 많이 흐르잖아요. 동양적인 그런 것에 불교라든지 뭐 하여튼 뭐 힌두교의 영향이 하여튼 어떤 것지만 어떤 동양적인 그런 철학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 작품 속에서 데미안도 약간 뭐 약간 초월하는 어떤 현실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사상이 어떤 동양적인 그런 영향이 아버지가 인도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그 어떤 것의 영향을 헤르만 헤스가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작품에서 그런 것이 많이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또 한 군데 소개하자 보면은 209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 데미안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참 이제 발발하고 있을 때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이제 나타낸 글인데, 지금 이대로의 이 세계는 바야흐로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는 죽어가고 있다. 이제 시대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세계는 멸망하고 있으며 또 결국에 멸망하고 말 거야. 뭐 1차 세계대전 그 암울한 그 세계는 이제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뭐 이런 얘기겠죠. 유럽이 얼마 동안 기술과 과학이라는 시장으로 떠들썩하게 눌러 덮었던 인간성의 의지가 결국엔 나타나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고 어떤 그런, 어, 시대잖아요. 그것이 이제 인간성의 의지를 이제 눌러 덮었다. 뭐 하여튼, 억눌렀다. 이제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인간성의 의지란 결코 국가나 민족, 단체나 교회 같은 오늘날의 공동체와 같지 않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거야. 자연히 인간의 원하는 바는 오히려 각 개인의 마음속에 자네나 나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도 적혀 있었고 니체의 마음속에도 적혀 있었지. 이 중요한 흐름은 날마다 모습이 다를 수 있어. 하지만 오늘날의 공동체들이 붕괴되고 나면 공간이 생기게 될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여기서 이제 그 헤르만 헤세가 얘기하는 것은 이 그 암울한 이 시대잖아요. 그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이 어떤 그 암울한 이 세계에 있는 그 당시에 어떤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뭐 민족, 국가나 민족, 단체, 교회 같은 것이 다 무너지고 이런 공동체들이 다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면은 그것이 붕괴하는 거기서 어떤 새로운 어떤 공간, 어떤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날 거야라는 어떤 희망을 이제 불어넣어 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그 헤르만 헤서는 이 데미안을 이라는 그 작품을 통해서 결국 이제 그러니까 그거죠.
뭐냐면은 이제 그 1차 세계대전에 이제 모든 그 젊은이들이 사실 전쟁터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과 끊임없이 이제 싱클레어가 이제 성과 악 사이에서 방황한다는 게 인간이 어떤 선을 추구하지만은 현실은 악하다 이거죠. 세계에 대해 이제 전쟁이라는 그 악한 세계에 그 세계 속에서 뭐 자기도 원치 않지만은 어쩔 때는 선으로 그냥 들어갔다가 어떨 때는 또 뭐 국가라든지 또 어떤 뭐 사실 그 여기에는 싱클레어가 아기 때는 어떤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잖아요. 깡패 같은 애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또 그 세계에 또 속해버리게 된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런 클로버. 것처럼 뭐 자기의 뭐 의도적 자기가 뭐 물론 자발적으로 가든 아니면 비자발적이든 선과 악에 속할 수밖에 없는 그 나약한 인간을 이제 싱클레어를 대변하거든요. 그러고에 비해서 이제 데미안은 똑같이 어떤 뭐 전쟁을 해서 징집하니까 할 수 없이 전쟁에 끌려가고 결국 싱클레어와 데미안도 결국 나중에 전쟁터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 중에 이제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젊은이들은 자기가 원치 않던 원하든 하여튼 원했어도 그렇고 원치 않았어도 그렇고 어찌됐건 현실에는 성과 악이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막 그런 세계로 이제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거기서 싱클레어는 막 뭐 악일로 휘둘리는 거죠. 막 이리저리 휘둘리는데 데미안은 거기서 자기의 어떤 중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어떤 자아를 잃지 않으려고 막 애쓰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하여튼 이 글은 그 당시 어떤 독일인들의 그런 어떤 젊은이들의 어떤 방황, 유럽인들의 방황이죠. 뭐 다 유럽인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다 겪었으니까 그 젊은이들의 그 방황,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방황을 숙에서도 결국 자기의 자아를 데미안처럼 자기의 자아를 지켜나가면은 뭔가 이제 이게 모든 그런 어떤 이 세계가 끝나면은 이 전쟁이라든지 이런 어떤 게 무너지면은 결국은 새로운 그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또 새로운 나중에 공동체를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던 젊은이들에게 이런 또 희망을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이제 이 글이 많은 유럽의 젊은이한테 감동을 좀 주지 않았을까.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차인쌤 또 뭐 얘기할 만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네. 이제 뭐랄까, 싱클레어가 이제 데미안이 어디로 전학을 갔나? 전학 가 아무튼 좀 헤어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혼자서, 어, 슬프고 절망하고, 뭐, 자신을 저주하고, 아무튼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공부를 좀 잘했는데, 그래서 옛날에 있는 걸 까먹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공부도 안 하고, 집에 갔을 때도 엄마 아버지가 놀랄 정도로 이렇게 막 톱수룩하고 말랐긴 말랐고 누나들하고도 별로 안 친하고 완전히 마음이 떠난 거예요. 자기 집에도 크리스마스 때도 굉장히 은혜가 있고 그런 찬송가를 불렀는데 찬송도 하기 싫고 아무튼 굉장히 지금 막 바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엄청 힘들게 이제 하고 술도 이제 누가 가자고 그래서 술도 같이 먹고 그래서 막 토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엄청나게 이제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고서 이제 아버지가 편지 받고 돌아와가지고 사감의 편지를 받고 돌아와서 한 번만 더 그러면 너는 이제 감화원에 그러니까 감옥에 넣겠다. 아니면 널 자퇴시키겠다. 퇴학시키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화를 터뜨리고 이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시컬레가 뭐라고 하냐면 좋으실 대로 하시지.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반항하는 마음이 아버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되든 나로서는 아무래도 좋았다. 술집에 앉아 누군가를 꾸짖는 태도를 취하며 이상하고 아름답지 못한 방식으로 나는 세상과 싸웠다. 근데 이것이 내가 항의하는 형식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이겨나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휴가도 매년 이렇게 불쾌했고 아버님과 서울에서 이야기할 때도 기분이 언짢았고 친척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인사할 때도 불쾌했고 계속 이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는 막스 데미안에게 특별한 노여움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번도 그걸 못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 뭐 친하게 싶고 계속 교류하고 싶은데 어디 아무튼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사를 갔나?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도 두 번 보냈는데 편지도 안 와요. 그래갖고 이제 뭐라고 나냐면 지금 싱클레어가
돈도 막 없어요. 돈도 없고 그냥 지금 빚에 엄청 떠들리고 있으면서 머지않아 이곳 생활이 끝나고 강물에 투신하거나 공부도 못하고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엄마 아버지하고 사이가 너무 멀고 강물에 투신하거나 가마원에 끌려가게 된다면 그 정도의 이런 문제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아름답지 못한 일들과 눈을 맞대고 살아야 하는 동안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공원을 밖에 그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정말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우아한 옷을 입고 키도 크고 날씬한 그런 여인을, 소녀를 만났는데, 뭐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지나가다 봤겠죠. 그냥 멀리서만 봤는데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그 사람을 연모하게 되면서 그 마음의 이제 고통들이 싹 없어지면서, 이름을 이제 베아트리차라고 이름을 붙이고서는, 어, 내가 숭배하는 키가 큰 모습, 내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나 어떤 충동도 이 존경의 숭배보다 강하고 기쁜 것은 없었다 하면서 갑자기 마음이 확 변하게 돼. 이 베아트리체 한 소녀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것을 찾고 도덕적으로 되고 이제 뭐 정신과 신들에게 나를 바쳤다. 나의 목적은 쾌락이 아니라 순결이었다. 그러면서 생은 닥시 예감과 형형색색의 신비로운 어둠으로 가득 채워되었다. 나는 다시 내 본질 속에 자리 시작게 되었어. 그래서 갑자기 막 괴로워하고 강물에 투신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혼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꽝 하고 나타나는 바에 짠 하고 나타나니까 이 싱클레어가 싹 변하는 모습을 그런 게 있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마음을 그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마음이 이렇게 딱 변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아직 그 소녀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해봤는데 한두 번 봤나 봐요. 그 산책을 갔을 때. 근데 그게 뭐 부끄러워서 말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사귀고 그런 것도 없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그 사람 베아트리차한테 잘 보이려고 완전히 자기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했고요. 굉장히 베아트리체에 대한 숭배는 내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렇게 했고, 이제, 막,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피스토리스하고도 이제 굉장히 또 사귐이, 거기서도 뭔가 또 깨닫는 게 있고, 불을 한참 보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옛날 일 갖고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 얘기하세요. 예. 지금부터는 이제 좀 주제 토론이나 좀 궁금한 점 서로 좀 얘기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 토론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 여기 이제 자기의 뭐 자아라고 그러고 이제 개성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자기의 어떤 자아 실현이잖아요. 결국 이제 자아 네. 실현을 어떻게 이제 우리는 뭐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다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런 얘기인데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거기를 자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게 또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책이 젊은이들에게 호응받는 이유 이 책이 되게 젊은이들에게 호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금 이제 예,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선생님. 예. 이 책이 이제 젊은이들에게 호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지고 앞에 자꾸 소리 짧게, 소리가 중간중간 짧게 끊어졌어요, 금방도. 예, 뭐, 예, 윙윙윙 하면서. 예. 그리고, 지금은 잘 들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기타 토론 주제나 궁금한 점, 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부터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 이제 뭐, 이런 건데요. 하여튼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보면은 이제, 그, 데미안이 이제 그 싱클레어를 이제 어떤 클럽, 데미안이 이제 하는 그 클럽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이 가입하게 해서 이제 클럽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러니까 어떤 그 공동체 어떤 클럽 활동을 하는데 그 클럽 활동이 뭐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뭐 나와요. 그들 대다수, 뭐, 그들 대다수는 특이한 길을 걸어가며 개별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색다른 의견과 의무에 매진했다. 그러니까 다들 뭐 좀 목표가 다르죠. 그 뭐 클럽 뭐 몇 명 되지도 않지만은 다 목표가 다르고 색다른 뭐 하여튼 목표와 의무에 뭐 의견을 가지고 또 의무에 매진했다. 이 모든 사람과 우리는 각자가 타인의 비밀스러운 삶의 꿈을 존중해 준다는 것 말고는
어떤 정신적인 것이나 현실적인 일에 공통점이 없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서로의 그랬던 삶의 꿈, 그것을 이제 서로를 존중해주는 이제 그러한 클럽이거든요, 이게. 뭐, 그런데 또 뭐 어떤 정신적인 뭐, 것이나 또 현실적에 있어서 뭐 공통점이 없는데, 예, 그러나 서로를 존중해주고 또 각자 또 그런 자기의 목표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매진하는 그게 이제 그 다미, 이제 결국 여기 데미안이 이제 추구하는 그 클럽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뭐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자기의 정체성과 자아 실현을 이제 추구하는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하여튼 그 결국 이제 뭐 정체성을 이제 확립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의 개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사회 개인으로 개성을 되게 존중하고 개인도 이제 스스로 그런 것을 추구하고 사회도 이제 그런 개별성과 어떤 그런 개성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 때 우리가 이제 자기의 전체성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하여튼 뭐 여기서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 글을 보면서 지금 독일을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 누나도 지금 독일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매형이 독일 사람인데 자주 이렇게 그 나라는 해외여행을 자주 하잖아요. 몇 번 지금 여러 번 왔어. 근데 진짜 그게 개성이 진짜 그 사람들은 그 자기의 개성을 최대한 드러내면서 살더라고요. 특히 뭐 집에 대한 그런 집착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최대한 막 많이 휴가 때마다 해외여행 다니고 그렇게 살거든요. 집은 포기해버리고. 그냥 월세 좀씩 주면서 뭐 자기의 어떤 그런 개성이라든지 그런 걸 최대한 발휘하면서 되게 부러워요 그런 게. 그래서 하여튼 내가 이렇게 볼 때 이런 헤르만 헤세가 추구하는 그런 이상형이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개성을 추구하는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발달돼 있어요. 내가 보기엔. 뭐 북유럽이 다 좀 그런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가 되고 하여튼 이런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뭐, 뭐 그런 사회를 이루지 않았나. 우리는 자기 어떤 개성이나 그런 걸 실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예. 순간 잘못하면 그냥 뭐 나락에 빠지는, 우리나라는 순간 잘못해버리면은 그냥 빈곤자가 빈곤층에 빠져버리거든요. 사업 실패하면 빈곤층이 돼버리죠. 어떤 사회보장 제도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하여튼 그런 면들이 예, 많이 이렇게 와닿는 또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뭐 차인쌤 이해가 문제가 쉽죠, 맞죠? 뭐였죠? 문제가 뭐였죠, 문제가? 문제는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 자기 책이 전체. 젊은이들이 호응받는 건 뭐고, 이 책에서 음,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고, 뭐 그리고 궁금한 음, 점 혹시 있으면 얘기하고 뭐 예. 그런 아니, 것이죠, 문제가 뭐. 너무 많아서 다 못 외우겠네, 뭐 문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튼,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냥 예. 선생님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 있으면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뭐, 그냥 여기서 제가 잘 몰라갖고 책에 있는 걸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데미안은 인간의 내면에 공존하는 어두운 세계와 밝은 세계가 하나의 세계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싸움을 그리고 있다. 에밀 싱클레가 경험하는 소년 시절은 어쩌면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하는 소년 시절인지도 모른다. 싱클레어는 신앙과 지성이 조화된 가족 분위기, 밝은 세계에 성장했지만 또 하나의 세계, 어둡고 폭력적이고 비밀스러운 세계, 그게 이제 또 클로모가 제일 첫 번째죠, 그죠? 눈을 뜬다. 어두운 세계는 싱클레가 속한 밝은 세계보다 더 강하게 어린 소년의 영혼을 끌어당기고 그런 결국 어둡고 우물한 비밀을 간직한 채 안전한 사랑에 바치는 자기 이제 목사님 집으로부터 뭐 점점 멀어지게 되고 이제 고민하고 학업도 게을리하고 이러다 이제 베아트리츠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면에 서로 상반된 두 혼을 지닌 싱클레어는 위태로운 방황을 계속하다가 막스 데미안을 만남으로써 자기 내면의 무한한 세계를 이제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점점점 발전시켜 나가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부모로부터 부모 어머님의 그림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의 길을 가고 자기만의 세계를 간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만 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스다. 아프락사다. 이게 뭐예요, 지금 아프락사스가 어떤 존재예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락스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글쎄 이게 진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신이 하여튼 네. 뭐 여기서는 있다고 한상숙의 신 같아요, 그죠? 한상숙의. 예. 아니면 책 속에 하여튼 있는 신인가? 우리는 어떤 신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잖아요. 네. 진짜 어떤 참신과 그다음에 그 반대편인 악마가 이제 두 개 선과 악의 어떤 대립으로 지금은 보가지 이 대립적인 차원으로 보잖아요. 선의 네. 세계인 신과 악의 세계인 그 어떤 악마의 세계가 이제 존재한다. 이게 선과 악의 세계로 존재한다고 그렇게 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아브락스라는 신은 따로따로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음. 선과 악이 그 안에 한꺼번에 있다. 아브라스 신 안에. 예. 뭐 하여튼 그런 근데 사람도 신 그렇잖아요. 사람도 선만 갖고 있는 게 악한 마음도 있잖아요. 다 갖고 있잖아요. 예. 그죠?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사람도 뭐 선과 악이 뭐 같이 뭐 내 생각은 그래요. 선과 악을 우리는 선과 악을 사실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뭐 자기가 여기서 얘기한 대로 뭐 자기가 뭐 뭐 여기서 싱클레어도 뭐 아기 때 그냥 호기심에 의해서 깡패하고 같이 어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세계에 이제 머무르게 되고 뭐 마찬가지죠. 뭐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뭐 모르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다 그러면 보니까 이제 데미안은 선에 속해요? 악에 속해요? 두 개 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싱클리한테? 그러니까 데미안은 뭐예요? 데미안은 음. 성과 악에서 어떤 모델이에요? 성과 두 개 악을 다예요? 초월해서 자기 자신을 네. 지키는 거죠. 아, 자기, 데미안이요? 예, 음. 나는 음. 누구인가? 나는 음. 무엇인가? 그래서 음. 자기의 자아를 계속 자기의 자아를 향해 간다는 거죠. 선과 음. 악이 뭐 세상에 존재하지만은 그 선과 악을 초월한다기보다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이제 간다는 건데, 글쎄요, 하여튼 뭐, 그 지키고 가는 그 자체가 어떨 때는 선일 수도,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그 전쟁에 또 소리가 뭐, 끊어지고 이상해요. 안 들려요. 예, 1차 세계대전 지금 그 소리가 안 전쟁에, 들려요. 예, 예. 1차 세계대전 전쟁에 그냥 우리가 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끌려갈 수밖에 네. 없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인데, 앞에 거 못 들었어요.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예, 예. 응. 하여튼 뭐 그러는 와중에도 이제 계속 해 나간다. 자기 자신을 지키다 보면은 어떤 이제 새로운 세계가 왔을 때 결국 이제 개성에 꼽히는 뭐 하여튼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뭐 하여튼 그런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얘기하고 싶은 것 있으세요? 예. 데미안은 잘 어려워요. 뭐, 말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독서 소감을 마치고 어, 자기 소감을 하나씩 이제 마지막 또 오늘 얘기해요. 할 말이 어, 없는데 또 얘기해. 독서 토론 소감을 하나 네.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는, 예, 저부터 뭐 하여튼 뭐 예. 얘기하면은 하여튼 이 글에서 하여튼 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찾아 나가 이제 자아를 이제 향해서 이제 완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것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용이지만은 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사회, 서로,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그 데미안 게 그 클럽이 되게, 와닿았어요. 데미안이 클럽에 이제 싱클레어를 초대하잖아요. 그, 싱클레. 기억이 안 나. 예, 음, 그래가지고 그때 그 클럽이 이제, 서로는 다르지만은 서로를 존중하고 어떤 서로의 개성을 최대한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 그런 어떤 클럽이거든요. 뭐, 그래서 우리도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그런 어떤 그 서로의 어떤 개성, 그런 것을 인정해주면서 어떤 다름, 이런 것을 최대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뭐 그런 면으로 하면은 오히려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 뭐 그렇습니다. 예, 음. 이 책은 이제 선악이 공존하는 세상과 이게 베아트리차라는 그 세상에 눈뜨는 그 싱클레의 성장 뭐 일기 같아요. 일기 같은데 헤르만 헤세가 이 책을 지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고요. 이 책을 또 잘 이해한 그 젊은 사람들, 저는 나이가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데 독일의 그 많은 뭐 청년들이 이걸 이해를 많이 했다 하니까 그게 참 부럽네요. 저게 아직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게 제 소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이게 그냥 쏙쏙 들어오죠. 자기 일이니까 아, 방황하잖아요. 네. 방황하는 그 선과 악에서 이제 막 방황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네. 뭐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좀 그걸 좀 초월하는 그런 좀 오히려 데미안처럼 그런 입장이니까 음.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방황하는 젊은이들한테는 이 싱클러의 그 방황이 많이 와 닿고 결국 자아를 찾는 과정이잖아요. 젊은 시절은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돼버렸고 이미 뭐 좋든 나쁘든 근데 뭐. 제가 젊을 때 읽었을 때는 이해를 못 했을 것 같아. 예. 한번 읽었던 것 하여튼 같은데. 근데 하여튼 나는 젊었을 땐 되게 이게 인상 깊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아, 근데 그래요? 오히려 지금도 헷갈려 어, 이게 뭐 여기서 내가 뭘 얻어야 될지 모르는데 어, 하여튼 저는 그 시대 상황에 음, 어떤 젊은이들을 그 2차 1,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는 그 젊은이들의 고뇌가 여기서 많이 이제 드러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책이 되게 이제 유럽 젊은이들의 마음을 휘잡았던 것 같아요. 예, 장시간 오늘 또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